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을 끝장낼 수 있는 국면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매일매일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한 기운나는 해설과 뉴스를 보내드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백모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교취업에서 이 조전혁 후보를 서울 중도보수 단일 후보로 선정한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력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는 광고가 없이 게시됩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광고가 붙고요.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조전혁 서울교육감 중도보수 단일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출인단은 28만 3,367명이 신청했습니다. 실제 투표는 37,691명, 13.2% 투표율입니다. 그럼 이제 언뜻 보기에 야, 투표율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은 널널하지만 투표 때는 3중 장벽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휴대폰 실명 인증해야죠. 그러면 이제 실명 인증에 익숙치 않은 분은 안 해요. 그리고 익숙하더라도 저게 무슨 쇼핑이라든지 돈 거래가 아닌 상태, 단체에 대해서 자기의 전체 아이덴티티를 드러낸다는 거에 좀 꺼림직한 마음이 들거든요. 심리적 저항이 있다고요, 저게. 그럼 또 안 해요. 그 다음에 행정동 입력해야죠. 그럼 이제 내가 동을 사는 동까지 밝혀야 돼. 그럼 또 안 해요. 그 다음에 법적 조치에 대한 경고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좋은 뜻에서 들어갔는데 빨간 글씨로 화면 불과 4개밖에 안 되는데 2번이나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서울 지역이 아니시면 심각한 법률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그 기분 나쁜 경고가 2번이나 나와요. 이런 모든 장벽을 통과하고 투표하신 분이 37,691명입니다. 13.2% 투표율입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닌 게요. 국힘 같은 경우 정당 진성당원 투표하게 되면 ARS 투표 많이 하거든요. ARS 편하죠. 그냥 그 번호에 눌러갖고 그 번호에 눌러서 하면 돼요. 왜냐면 자기 번호는 알려져 있으니까 이미 그 정당에서. 그래서 거기서 꾹꾹꾹꾹 누르기만 하면 돼요. 듣다가 꾹 누르고 듣다가 꾹 누르고. 이렇게 편안한 ARS 투표에 그럼 투표율이 얼마냐. 진성당원이 30% 미만에 불과합니다. 3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저 까다로운 저 까탈스러운 3중 장벽을 뚫고 투표한 게 13.2%다. 투표율이 결코 낮은 숫자 아닙니다. 37,000명이면요. 37,000명이면 약 4만 명 된다고 치고 서울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49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평균 800명이란 소리입니다. 한 국회의원 선거가 인구 20만쯤 되는데요. 거기서 800명이 네트워크 이루어보세요. 못할 게 뭐 있나? 못할 거 없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상대방 완전히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선출 방식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60% 반영하고요. 선출인 득표율을 40%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반영된 종합점수는 뭘로 나타나냐. 백분율, 퍼센트로 나타나요. 종합점수가. 그래서 조전혁 후보가 42.93% 압도적 1위죠. 거의 50% 넘은 거니까. 무슨 얘기냐. 후보들 다 더하면 1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게. 근데 그중에 조전혁 후보가 42.93%포인트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된 겁니다. 이 조전혁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제가 깊게 관계하는 한국교육포럼 역사문화센터가 운영했거든요. 한국교육포럼은 단체 이름이고요. 역사문화센터는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조전혁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것 크게 나눠서 한 2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명단이 4분의 후보 중에 조전혁, 박선영, 이대영, 최명복 후보 4분의 후보 중에 조전혁 후보 명단이 조전혁 후보가 제출한 선출인단 명단이 제일 양질의 명단 중 하나입니다. 이 부실 기재가 0.002%에 불과합니다. 2건. 이거 뭐냐면 부실 기재라는 게 뭐냐면
저희 그 교취업인 명단을 받을 때 이름, 전번 그리고 기초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모다 그러면 서대문구 전화번호 010-0000-0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서대문구 이런 걸 빠뜨린 데들이 있다고요. 빠뜨린 명단들이. 어떤 후보는 20% 이상 빠뜨렸어요. 그걸. 그러니까 명단을 10,000건을 제출했는데 2,000건이 그게 빠져 있어요. 그 명단 막 걷었다는 얘기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조전혁 후보는 명단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빠진 게 두 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0.002%.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이 부실기재건 전체가 내 후보건 중에 부실기재가 뭐 예를 들어서 몇만 건이 된다. 뭐 2만 건이 된다고 했을 때 조 후보가 그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조 후보 쪽 명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0.002%에 지나지 않습니다. 0.016%에.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조전혁 후보 쪽에서 그 제출한 명단에 속한 사람들의 투표율, 물론 그분들이 조전혁 후보를 반드시 찍었다고는 말하지 못하는데 조전혁 후보가 제출한 명단 중에 투표한 분들, 이 투표 참여율이 28.1%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입니다. 2위가 이제 2위에 대해서 박선영 후보에 대해서 이 중도 보수 이 단일 후보 선출인단에서 조 후보가 한 3배 이상 더 얻었어요. 득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그 득표율에서 저게 40% 반영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60%를 반영하는데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이제 그 후보들이 전 착하더라고요. 박선영 후보가 자기 여론조사할 때 직함에 두 개까지 쓸 수 있는데 직함에 2018년 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라는 직함을 썼어요. 박선영 후보가. 근데 사실 보수 교육감 후보라는 게 직함이 아니잖아요. 직장이 아니니까 직함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다른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줄 알았는데 다른 후보들이 굉장히 착하시더라고. 시비를 안 걸었어요. 그래서 박 후보가 그 직함을 쓸 때 제가 저건 여론조사는 박 후보가 많이 이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전혁 후보와의 차이가 좁았습니다. 상당히 근소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합산을 하고 나니까 조전혁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런 상태가 됐죠. 자,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우리 정치 문화 또 우리 시민의 행태가 저쪽 깡통 좌파를 완전히 앞질러 가기 시작했다는 걸 뜻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를 보수공화라고 제가 부르는데 우리 보수공화 진영이 이게 요번 보면 이게 개방형 시민참여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어떤 특정 노조 소속이라든지 뭐 특정 일부 단체 소속 아니에요. 2년만 다면 계속 확장될 수 있어요. 그렇게 개방형이라고요. 또 심지어는 몇 명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데다가 그 신분증을 사용한다는 그 장벽이 있어서 주민등록증과 그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내가 서울 주민임을 밝히고 참여하는 개인을 위한 루트도 있었다고요. 물론 이때 신분증의 민감 정보가 휴대폰에 의해서 자동으로 가려질 수 있는 특허 기술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특허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방형 시민 참여를 하고 이게 지능적이고 조직화된 거거든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반면에 깡통진보는 아시다시피 쟤들은 밀실에서 계파 사이에 권력 거래를 합니다. 쟤들이 원시 시대에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런 행태와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쟤들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비근한 사례 하나가 이재명을 후보로 뽑을 때 쟤들이 대통령 후보 선출인단이라고 무려 144만 4,040명을 모았습니다. 저는 대단하다 했는데 대단하긴 뭘 대단해. 개파끼리 거래해서 이재명 만들려고 사사오입하잖아요. 사사오입했잖아요. 제가 그때 기억하시지만 세력 탈출해서 144만 4,040명의 저주가 민주당에 내릴 것이다. 그런 말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케치를 몇 개 보죠. 조전혁 후보는 부실 기재건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딸랑 2건
0.0002%인가 밖에 없어요. 그 부실기재권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름, 전번, 기초구가 필수인데 이 중에서 기초구를 기재 안 한 건들이에요, 주로. 예, 특정 후보, 제가 어느 후보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특정 후보의 경우 제출 명단의 23.1%가 부실기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후보의 부실기재건이 전체 부실기재건 수의 99.7%를 차지합니다. 이 후보 빼고는 나머지는 부실기재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느 후보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좀 많이 제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후보입니다. 자, 또 다른 스케치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시민의식이 성숙한 걸 느꼈어요. 뭐냐면 휴대폰 실명 인증이 어려운 부분인데, 그리고 그거 참 말하자면 엑스레이 앞에 서서 자기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무슨 물건 살 때 하는 휴대폰 실명 인증이 아니고 어떤 사회단체의 나의 아이덴티티를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어떤 임의단체인데, 교취협이라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 정상화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휴대폰 실명 인증까지 다 하셨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주소는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로 돼 있는데 기초구 뭐 적당히 넣고 그러고 나서 투표를 안 하셔. 그런 분들이 1113명이나 됩니다. 무려 1113명이요. 그 다음에 휴대폰 실명 인증을 마치고 저희가 그 주소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 그걸 서울을 경기로 고치고 예를 들어서 기초에 가서 뭐 성남시 분당구로 해놓고 그 다음에 동에 가서 뭐 순회동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투표를 안 하세요. 그런 분이 371명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저 지금 두 개 합치면 한 1,500명 정도 되는 저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당신들 대의에 내가 찬성해. 그런데 내가 서울 주민이 아니야. 내 휴대폰 실명 인증에서 내가 누군지는 밝힌다. 그러나 내가 내 양심상 투표는 못하겠다. 여기서 내가 그냥 서울 해놓고 뭐 종로구 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투표하면 투표되는데 나 양심상 투표는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전혁 후보가 이제 우리가 이제 됐으니까 조영달 후보 똥 치우시고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조영달 후보 저희 입장에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릇된 주장으로 업무를 방해한 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짧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조영달 후보가 발표한 보도자료, 그것에 바탕한 언론 보도에 보면 그릇된 주장으로 업무 방해한 게 한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취협의 대표, 그러니까 간사예요. 간사 박소영 대표, 박소영입니다. 고생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사회 보신 분인데 이 박소영 대표를 말하자면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선영 후보 캠프에서 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8년에 박소영 대표가 박선영 후보랑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고 2018년에 박소영 대표가 교육운동, 교육감 무슨 선거 이런 거에 뛰어든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이 바닥에 없었던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거기에 그릇된 주장으로 교취협의 핵심 운영위원 중에 한 명인 백모 박성현이는 2018년에 박선영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 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곽일천 후보와 박선영 후보 사이에 온라인 경선에 의한 단일화를 주관을 한 단체를 이끌었어요. 이선본이라고. 그러고 나서 박선영 후보의 캠프가 짜이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손을 완전히 끊었어요. 완전히 끊었어요. 저런 캠프를 제대로 선거 못할 텐데. 그러니까 그 캠프 좌장, 또 캠프 선대본부장 구성돼서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그때 제가 그 당시에 박선영 후보랑 되게 충돌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때 박선영 후보를 이제 어떤
좀 분탕을 치는 쪽에서 박선영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순진한 기독교 반동성애 운동하시는 분들을 선동을 한 거예요. 박선영 후보가 그때 그 물망초 출판사에서 낸 책 중에 붉은 넥타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붉은 넥타이가 동성애자인데 탈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도 아니고 남한을 비하하는 내용도 아니고 동성애자로서 남성 동성애자로서 탈북해서 겪는 일을 이렇게 잔잔하게 써놓은 책이에요. 이 기독교 반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박선영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박선영 후보의 그 학문 분야가 법 여성학이에요. 법 여성학이라는 건 페미니스트 법학이에요. 학문 분야가. 그래서 저서에 법 여성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팸이랑 달라요. 박선영 후보가 쓴 그 법 여성학의 팸이는 옛날 팸이에요. 옛날 팸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여성 참정권을 획득해낸 거, 여성의 피임을 획득해낸 거, 이거 다 페미니스트들이 했어요. 한 1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아주 옛날 팸이들은 인정할 만한 게 많아요. 요새 꼴통 팸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옛날 패미에 가까운 그런 고전적 패미에 가까운 그런 입장인데 박선영 후보의 법 여성학이라는 게 이거를 박선영이 페미니스트다 이러고서 이제 프레이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반동성애 하시는 기독교 쪽에 이분들이 박선영을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해서 제가 박 후보한테 그거를 이끄는 K 교수, 그걸 이끄는 Y 교수, 그걸 이끄는 또 K라는 여성분 이런 분들을 만나서 오해를 푸세요라고 충고를 했는데 아주 초기예요. 선거운동. 박 후보가 이제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거절하시더라고. 제가 그때 책상 치고 일어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인간 박선영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는 건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후보 박선영은 어디 갔냐. 지금 우리 시민한테 필요한 건 인간 박선영이 아니라 후보 박선영이다. 그러고 내가 책상 치고 일어나서 당신 같은 사람은 같이 안 해. 그러고 튀어나갔다고요.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제가 관계가 없어요. 그분하고. 저도 이게 성깔머리 있어서 사실 인연으로 치면은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2011년 말에 그 당시엔 중국 대사관이 효자동에 조그맣게 있었어요. 명동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2011년 말에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주장하면서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했었어요. 그 텐트 생활하고 떠나신 다음에 우리가 그 건너편에는 옥인교회 저희 팀에서 그때 저희가 이제 믿거나 말거나 그때 백모가 아스팔트 넘버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옥인교회에서 저희 아스팔트 팀이 무려 24시간 365일 하는 그 철야 농성을 499일 동안 했어요. 저희 동지 2명이 건강히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는 저거를 많이 할 때예요. 그 강연을. 그래서 한 달 강연료 수입이 500에서 700이 들어올 때예요. 제가 그거를 다 한 1억 정도 되는 돈을 499일 동안 철야 농성 비용으로 썼어요. 그때만 해도요. 요새는 어느 텐트를 치고 철야 농성 이런 거 캠페인을 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생한다 그러고 올 때 뭐 커피 믹스도 한 통 들고 오고 과일도 조그만 거 한 소쿠리 들고 오고 또 가실 때 뭐 돈이 좀 없으시면 한 2만 원 내놓고 가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노란 5만 원짜리도 내놓고 가고 그래서 되게 이제 농성을 했을 때 돈이 깨지질 않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안 그래요. 그런 분들이 없어. 그냥 우파 운동한다고 왔다 갔다 아스팔트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 양반들 찾아오면 반가워서 순댓국이라도 사줘야 되고 돈 좀 있는 날은 소주에 삼겹살 사드려야 돼. 사드려야 돼. 그리고 농성하는 사람들은 음료 마시고 밥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본적으로 깨지는 비용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에요. 하루에 깨지는 비용이 기본이.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앰프를 샀다든지 무슨 행사같이 뭔가 판을 하나 벌렸다든지 그때
누구도 왔었냐면 따리리리리리리 따리리리리리 그런 노래 있죠. 그런 노래 불렀던 와서 흑인 여가수 옛날 여가수 꽤 유명하죠. 노예 해방에 관한 노래 있잖아요. 바빌론가에 띠띠띠띠 저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이게 뇌세포가 잘 안 돌아가요. 바빌론 유수. 그러니까 바빌론 유수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잡혀가서 고생했던 시절에 메소포타미아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그린 노래예요. 그게 흑인 인권운동가죠. 그 사람이 북한 인권운동의 대모라고 불리는 갓마더라고 불리는 수잔 솔티랑 방한을 했을 때 그 뒤양반을 옥인교회 앞으로 초청을 해서 노래 부르고 영어로 강연 듣고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종류의 이제 이벤트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뭐 그분들한테 용돈을 챙겨줘서가 아니라 그냥 1, 200 그냥 깨져요. 뭐 플래카드라도 맞추고 뭐 좀 음향 좀 놓고 그러면 1, 200 깨지죠. 그래서 그게 1억이 넘어드는 프로젝트인데 제가 그때 강연료를 많이 받을 때라 그 강연료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아스팔트에서 이름이 안 나 있으니까 남들이 보면 그게 누구 프로젝트로 보이겠어요? 박선영 프로젝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박선영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그래요. 박선영 씨가 그때 저희 499일 동안 장기농성 할 때 한 번도 안 찾아오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제가 기억을 해보면 뭐 저희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했으니까 그냥 탈북자 강제 북송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 생각만 갖고 했었으니까. 경찰이랑 다 싫어해요. 중국을 대항해서 싸우니까. 그래서 국정원에서 와서도 한 소리 하고 외교부도 계속 종로경찰서 조지고 종로경찰서는 우리 조지고 그래서 경찰한테 한번 이 새끼 저 새끼 했던 몸싸움 하다가 그 사람은 우리 동지는 별 달고 기소당해서 사회봉사 다니고 그런 동지가 또 한 3명쯤 있어요. 그때 전과를 다룬 동지가. 박선영 후보랑은 친하다 그럴까 인연이 닿는다 그러면 굉장히 깊은 인연이 닿는데 제가 2018년 이후로는 왕래가 없었습니다. 그때 동성애 사건 때문에 왕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영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8년 박선영 캠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뭐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보도자료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건 다 치우고 시스템 관련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조영달 후보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2월 중순에 있었던 투표 시스템 소개 및 시연에서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연에 조영달 후보 측만 온 게 아니라 그땐 5명이죠. 이제 박선영, 조영달, 조전혁, 이대영, 최명복 5명 후보 쪽에서 다 왔어요. 그 시연에. 그 5명 후보 캠프가 모두 참여를 했다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이제 신청을 받을 때 채널이 2개예요. 하나는 단체나 후보를 통한 명단 채널이 있어요. 단체나 후보가 명단을 제공해서 이번에 주로 그거죠. 그래서 그 명단을 저희 시스템 밀어놓고 그 명단에 속한 분들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휴대폰 인증한 다음에 투표하는 방법. 또 하나는 뭐냐면 단체나 후보랑 인연이 안 닿는데 개인이 해야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휴대폰 촬영 채널이 있어요. 개인이 주민증,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민감정보,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의 끄트머리 6자리 이런 것들이 휴대폰에서 가려져요. 그래서 안전 이미지가 형성돼요. 그래서 안전 이미지가 서버로 가요. 즉 서버를 운영하는 주관하는 예를 한국교육포럼이다. 그러면 한국교육포럼 입장에서는 그분의 주민번호 전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텍스트든 이미지든 개인정보를 침해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특허 기술이거든요. 채널이 2개가 있는데 조영달 후보가 문제로 한 건 이 휴대폰 촬영 채널 요 방식이라고요.
이거 시연 실패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보도자료에서. 그러니까 언론에 저렇게 나죠. 실상은 뭐냐면 휴대폰 대신에 노트북 및 그와 연결된 대형 모니터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 사람이 한 10명 있는데 지금 오미크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놓고서 오글오글 머리 맞대는 게 싫으니까 이 노트북에 대형 모니터 연결해서 보여드렸다고. 그 노트북을 가지고 휴대폰 화면을 흉내내서 보여드렸어요. 그랬다가 이제 촬영 단계에 들어가니까 노트북에선 촬영 기능이 없잖아요. 찰칵하는 기능이. 원래대로 휴대폰으로 돌아가서 촬영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연이 실패했다라고 조영달 후보가 주장한 거예요. 아니 휴대폰에서 돌아가는 걸 휴대폰에서 촬영해서 보여드렸는데 그 촬영 단계에서 그게 왜 실패냐고. 그 실패라고 의심이 들면 교체에 물어본다든지 혹은 그때 다른 후보 4명이 다 있으니까 후보 진영 4분 후보 진영이 그쪽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하나도 없이 시연에서 실패했습니다 라고 보도자료를 내고 그 보도자료대로 천지사방에 언론에 보도됐단 말이에요. 더 웃기는 건 뭐냐. 그 보도 이후에 최명복 후보와 박선영 후보 실무자가 이 조영달 후보 측 실무자한테 야 그거 실패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하는데 접수를 안 해요. 그거 실패 아닙니까? 결국 실패죠 뭐예요? 그거 실패죠. 야 그렇게 생떼를 쓰더라고. 그럼 이게 법률적으로 뭐냐. 사실이 아닌 그릇된 주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게 돼요. 이거 심각합니다. 조 후보님 이거 심각해요. 동치우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조 후보님 치워야 될 동 또 다른 게 있죠. 그것도 뭐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시스템 쪽만 얘기하는 거 2개. 이 부적절한 주장을 또 했다. 이게 업무 방해인지 업무 지장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장의 취지가 뭐냐면 백모가 이끄는 단체가 자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후보에게 강요했다. 요번에 사용하신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제가 그 IT로 20년 밥 먹은 놈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하이 레벨 설계를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걸로 제가 집 살고 생활하고 애들 3명 키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조 후보 쪽의 주장대로라면 온라인 투표하더라도 야 그거 증명된 상용 시스템 써야지 솔깃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상용 온라인 투표 시스템 주로 어디서 쓰이나 보세요. 주주총회, 노동조합총회, 정당. 그럼 뭐예요? 투표하러 갈 때 이미 주주 명부가 확정돼 있어요. 조합원 명부가 확정돼 있어요. 진성당원 명부가 확정돼 있어요. 이미 사람 이름과 그 사람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다 확정돼 있고 그 자격이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ALS든 뭐 여기든 그냥 막 접속해서 막 그냥 투표만 하면 돼. 그렇게 짜여있어요, 저기가.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 보세요. 서울 주민인지 확인해야 되잖아. 3중 장벽을 놓는단 말이에요. 휴대폰 실명 인증하세요. 행정동 입력하세요. 법률적으로 경고 이거 확인하셨어요. 이런 장벽이 줄줄이 있고 이게 또 후보들 간에 논의하다 보면 장벽이 3중이 아니라 4중, 5중도 될 수 있어요. 후보가 찬성하면. 이 장벽의 최종 방식이 결정된 게 2월 초입니다. 불과 2월 한 10일경, 2월 2일경이에요. 장벽 저것 때요. 그 구정 무렵이요. 2월 초에요. 그러면 이제 2월 10일에 해서 3월 말에 투표하려고 하는데 이거 프로그램 수정하실 수 있어요? 상용업체한테 물으면 당신 돌았어 그래. 그러면 수정하는데 얼마 걸려요? 그거 한 2달 이상을 잡아야 되고요. 그럼 얼마 드려야 돼요? 한 7, 8천 줘야 될 것 같은데. 7, 8천이 어딨냐고. 단체가. 누가 돈 낼 텐데. 후보한테 받으면 걸리고. 거기다가 저거 차지할 때 어떻게 차지하냐면 입력하는 명부의 사람 수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저 투표율이 13.2%밖에 안 되잖아. 입력하는 명부의 사람 수. 그럼 사람 머리 하나당 100원씩만 차지해도 28만
3,367명이면 2천, 거의 3천만 원을 내야 돼. 3천만 원을. 100원씩만 계산하면. 근데 투표는 4만밖에 안 했어.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저희 입력된 사람 숫자대로 돈 받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돈은 누가 낼 텐데. 우리는 삼중 장벽이 필요하고요. 삼중 장벽을 통과했을 때 실제적 투표인 명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저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회원 등록이 확인됐을 때 삼중 장벽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상용 시스템과 로직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는 무료로 제공했다고요. 저희 단체가 교취업에 역사문화센터 한국교육포럼 거기다가 여긴 제가 안 썼지만 이미 후보 진영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 이제 시스템에 남은 기록들이 있어요. 특히 웹로그. 웹로그를 보실 줄 아는 엔지니어를 보내주시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빨가벗고 보여드릴게요. 온라인 투표하는 업체 중에 빨가벗고 보여드릴게요 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나 올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건을 달았죠. 엔지니어여야 되고 간단한 이력, 간단한 경력, 간단한 기술 그 역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그걸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홍길동, 뭐 예를 들어서 정보기사, 정보처리기사, 뭐 1급, 뭐 그 다음에 뭐 웹 프로그래밍, 뭐 DB 프로그래밍, 뭐 랭귀지, 뭐 C, 뭐 파이썬, 뭐 PHP, 뭐 다룰 수 있는 저거 뭐 저기 뭐야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뭐 MySQL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기술 세트 그 다음에 어디에서 몇 년 일했고 몇 년 일했고 몇 년 일했고 무슨 업무였고 이거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리해서 보내달라 이거예요. 이력서 비슷하게. 좀 자격 있는 사람 받자. 그래야 저걸 시스템 들여다보지 까막눈이 와서 본 다음에 저 조영달 후보처럼 아 저거 고장난 거예요 이래버리면은 골 아프겠더라고.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한 분도 없어요. 저희는 이거 들여다볼 수 있게 앞으로도 한 90일은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파기하려고 그래요. 이 로그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야 그거 박성현이가 운영하는 거야. 아 특정 단체가 운영.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거 믿음직한 상용 서비스 써야지. 그런 시스템을 왜 후보한테 윽박질러서 강요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비슷한 말씀은 사실 네 후보 중에 다른 한 분도 막판에 이런 비슷한 말씀에서 제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 뭐죠? 그 수많은 사람들 또 여기에 등록하는 사람들까지 다 접속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시스템 장애 없었어요. 첫날 그러니까 27일 날 19시경 저녁 19시경에 약간 지체 현상이 있었던 거 말고는 렉이라고 부르죠. 시스템 폭파 없이 순조롭게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영달 후보는 이 동을 치우셔야 돼요. 이런 거 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뭐냐면 저희같이 시민판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밟아갖고 죽이겠다는 그런 행태잖아. 우리가 조 후보한테 무슨 원수졌냐고. 우리는 입 바른 소리 한 거밖에 무슨 죄가 있냐고. 조 후보는 평생 서울대 교수, 그전에는 유펜의 철학과 박사, 평생 양지에서 사신 분이 왜 우리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껍질을 벗겨서 죽이려고 하시냐고. 원한이 생기잖아요, 서로. 자, 마지막 말씀 여쭙겠습니다. 교취업은 이제 오늘 단일화 시켰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전혁 당선, 교육개혁, 공명선거를 위해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활동가 모십니다. 010-3131-4924 문자 주십시오. 지역활동 하시겠다는 분들 많이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구별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내에 있는 서울시내 국회의원 선거구 49개고요. 서울시내 행정동이 약 400여 개입니다. 거기에 촘촘하게 조직이 짜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상대방 엎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활동하려면 군자금 많이 들어갑니다. 팍팍 찔르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